안녕하세요. 오늘은 발로란트 피드백 컨텐츠입니다. 옛날에 프리미어 전략 짤 때 각복 영상 본 걸로 저를 접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또 피드백 신청을 해주셨네요. 잘한 판이랑 말린 판 두 판을 보내주셨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플레이했는지 자막으로 넣어주셔가지고 되게 보기 편했어요. 저도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 자, 티어는 현재 골드 3, 최대는 다이아 1이라고 하시네요. 골드에서 플레이 정도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바꾸고 싶은 점들은 이제 타당한 플레이, 게임을 감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이제 플레이를 하고 싶다. 근데 사실 이 감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결국 이 감이라는 게 내 경험으로 이렇게 오는 거기 때문에 이 감이 결국 경험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이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고요. 이제 상황 판단을 할 때 좀 내가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건 사실 맵 리딩과 관련된 경우가 좀 많을 겁니다. 맵 리딩이나 인포를 종합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플레이해야지라는 게 좀 감에 너무 의존하는 경향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이제 맵 리딩 타이밍이랑 맵 리딩 후 얻을 수 있는 정보, 이제 맵 리딩에 대한 얘기랑 이 타당한 플레이에 대한 얘기가 제가 피드백을 진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타당한 플레이에 대한 건 제가 게임 영상을 올리면서 경쟁자에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고, 맵 리딩은 조만간 제가 새로운 영상으로 하나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전 습관 교정 1대1에서 죽는 상황이 많은데 이런 게 이제 뭐가 문제인가 싶어서 물어보신다 하시고, 브리핑과 오더, 이제 사실 이 브리핑을 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연습하다 보면 이제 브리핑 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오더를 하는 건 생각보다 되게 어렵습니다. 보통 IGL이라고 하죠. 이 IGL의 어려운 이유는 내 게임을 1인분을 하면서도 이제 계속 인포를 종합을 해서 우리 팀을 어디에 보내고 그 다음 스킬을 써달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한 명이 짊어지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건 5명 전부 다 오더할 수 있는 상황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엔트리라면 우리 팀이 이제 알아서 스킬을 잘 써준다면 괜찮지만 알아서 잘 써주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스킬이 필요하다라고 오더를 해주는 게 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팀 연막을 쳐줘야 되냐 말아야 되나 망설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연막을 확실하게 쳐달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그리고 이제 진입 시에 눈총을 까줄 테니까 어떻게 해봐라 라고 일선한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오더하는 게 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복이 되게 심하다고 하시는데, 기복은 어쩔 수 없어요. 이 게임이 결국 이제 총게임이기 때문에 에임은 항상 상대적이잖아요. 저보다 잘 쏘는 사람 만나고 저보다 이제 뇌지컬이 좋은 사람 만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말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니면 상대가 이제 억까하는 그런 경우도 좀 있겠죠. 그래서 말리는 걸 풀 방법은 결국 안 해본 시도를 많이 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럴킹 플레이를 했는데 상대방에게 계속 막힌다. 그러면 본대로 붙어주는 플레이로 하는 게 더 좋다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A 러쉬를 무작정 가다가 계속 졌다. 그러면 B로 간다든지, 아니면 미드로 간다든지, 아니면 시간을 좀 쓰고 상대방의 전진을 잡아먹고 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B에다가 페이크로 뭐 리콘 날리고 A에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새로운 걸 끊임없이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 중에 상대방이 약한 부분을 찾아서 그걸 계속 건드는 게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복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이 발로란트는 결국 강한 놈이 살아남는다기보다는 살아남은 놈이 강한 거거든요. 게임을 하다 보면 모든 사람이 말리는 순간이 옵니다. 어떻게 해도 1킬도 못하겠는 그런 진짜 참담한 순간도 와요. 그럴 때 이제 하나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내가 킬을 많이 못하더라도 이 게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라고 팀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보다 보면 다시 기본기로 돌아가도록 하게 됩니다. 보통 어떤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미드에서 이렇게 싸움을 하는데 나보다 너무 총을 잘 쏴. 그래서 눈만 띄면 원탭을 맞아서 계속 죽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나의 역할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본대에 붙어서 우리 팀이 들어갈 때 스킬을 잘 써주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총을 잘 못 쏘겠다면 그냥 우리 팀 앞에 가서 내가 대신 죽어주는 겁니다. 우리 팀 총도 사주고
그런 식으로라도 팀에 기여를 하는 거죠. 안 될 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라도 기여를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결국 이제 제가 발로란트를 많이 해보다 보니까 이 말리는 건 한 판을 기준으로 보통 말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공수를 기준으로 이제 말리는 게 풀리는 경우도 있긴 한데, 어떤 판이 말리면 그 판이 끝날 때까지 말리는 걸 푸는 게 쉽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판은 내가 말렸다는 걸 인정을 하고 우리 팀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 게 승률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자, 게임은 4대3이네요. 선셋이고 미드로 가려고 하는 것 같죠? 미드 연막 부탁해요. 자, 이런 식으로 미드에 연막을 쳐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자, 타일에서 시작을 했다면 시작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죠. 그래서 이 왼쪽을 볼 이유가 없습니다. KO 전진 나오고. 상대가 발소리가 들렸고 다행히 우리 팀 KO가 잘 잡아줬는데,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여기를 볼 시간에 오른쪽을 먼저 봤어야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발소리가 들렸다는 것 자체가 나올 확률이 높죠.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KO 나이프로 상대방이 삥을 쓰면서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돌릴 생각, 혹은 아니면 벽에 있다가 한티뺑을 하고 나갈 생각, 이런 생각을 하거나, 또 두 번째로 여기까지 생각이 안 된다면 이 헤드라인으로 상대가 나올 만한 곳에 째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벽에 가 있죠. 그리고 너무 벽과 가깝죠. KO 전진 나.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왔을 때 쏘지를 못하고 에임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건 KO가 잘 쏴서 다행인데 제가 죽었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죠. 나이스. 시야를 훔쳐. 문 닫고 도망갔다. 자, 보시면 여기 맵에 오맨이 찍혔습니다. 시장이 찍혔고 이제 A 전진 나왔던 세이지가 죽었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 보통 B 둘, 미드 하나, A 둘, 이가 이제 정석적인 느낌이니까 미드에서 하나 잘랐고 A에서 하나 잘랐으니 A는 하나, B는 많아봐야 둘 정도일 텐데 한 명이 심지어 찍혔죠. 그렇기 때문에 A를 안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B에서 전진이 나왔을 확률이 높겠구나 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3대5로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죠. 불리한 상대는 변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싸움을 하고 싶어 합니다. 사실 이 오맨이 이렇게 문을 닫고 도망가는 것 자체가 이 라운드를 지겠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이렇게 두 명이 잘린 상황에서는 오맨이 문을 닫는 게 아니라 나와서 적극적으로 숫자를 줄이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변수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해야 될 말은 뭐냐면 A를 가자고, 특히나 이 스파이크를 들고 미드에서 죽으면 사고잖아요. 그래서 이 스파이크를 든 인원을 메인으로 보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A 뚫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 체인머님 좀만 밀어볼래? 자, A를 뚫어보는 게 좋긴 한데 여기서 문제점은 체인버가 혼자서 A를 뚫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이 두 갈래 길이잖아요. 그럼 최소 2명 이상을 가야 이 A를 뚫기 편하단 말이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Z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미드에 모여있죠. 이게 좀 문제라는 겁니다. 체인버의 역량에 따라서 A를 뚫고 안 뚫고가 결정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잘 안 보일 거다. 결국 이제 혼자 뚫던 챔버가 뒤통수를 맞고 죽어버렸죠. 자, A에 레인 하나인 것 같아. 시작이다. 벌벌 떠라. A의 레이나가 혼자인 것 같아서 잡으러 가죠. 나이스. 잡았고, 자, 이 레이나를 잡은 순간에 이제 상대방이 뭐 백업을 오거나 아니면 뒤로 왔다라고 예측을 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B로 온 애들 잘라 먹겠다고 가고 있죠. 근데 지금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타이밍이에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갈 때 발소리 다 내고 갔잖아요. 그래서 베이스로 돌던 애가 있었으면 빠르게 빼고 가려고, 지금 눈앞에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칼을 들고 가는 거 지금 좀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갈 때도 정확하게 여기 한번 그리고 왼쪽까지 정확하게 찍으면서 나가는 걸 습관화하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상대방에 대한 대비도 되어 있지 않고 나갈 때도 정확하게 안 찍고 나가죠. 여기까지 찍었는데 여긴 안 찍었죠. 그리고 여기 왼쪽 상자도 확인 안 했고요. 그쪽에 오는 거 조심. 보시면 이 오맨을 잘 잡았지만 이 오맨이 조금 안일했죠. 얘 몰라 얘 몰라. 나이스 위치 몰라? 그냥 이대로 나가지 말고 가만히 있자. 나이스. 자, KO가 아이솔을 잡으면서 라운드는 이겼습니다. 벌벌 떠라. 이번엔 브리즈인데요. 저질 들었네요.
시야가 가려져서 캐릭터가 안 움직였죠. 조금 더 좋은 방법은 뭐였냐면 여기 있죠. 여기에 앉아가지고 이게 앞으로 나온 애들 없는지 기다리는 게 훨씬 더 좋았다고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굳이 이렇게 상대방을 잡으러 안 가도 괜찮았거든요. 상대방은 제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네, 이렇게 샷건으로 말리기 시작합니다. 원거리 교전이 많은 브리즈에서 사실 저지를 들고 뭔가 하기는 좀 쉽지가 않죠. 결국에 이렇게 저지로 계속 죽습니다. 이제 이 판을 제가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굳이 브리즈에서 이제 샷건류를 많이 써야 됐었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못 보셨겠지만 전반에 이 바이퍼가 샷건을 좀 되게 잘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샷건에 좀 많이 죽어서 아마 그것 때문에 말려서 똑같이 갚아주려고 아마 저지를 산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좀 되긴 하는데, 원거리 교전이 많은 브리즈에서는 저는 이제 스팅어나 저지 같은 이런 그러니까 근거리에서 좋은 총들은 별로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이제 쉐리프, 그 다음 가디언, 뭐 하다못해 불독이라도, 아니면 뭐 마샬도 괜찮고요. 이런 총들이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저지를 쓰려면 좀 특히나 수비 때는 좀 많이 도박이에요. 우리 팀, 그러니까 내가 있는 쪽으로 상대가 와주기를 그러니까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모이면 사람이 좀 더 감정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총을 구입을 할 때도 그러니까 내가 말리니까 샷건을 들어야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타당한 근거, 예를 들어서 이 팀이 뭐 어떤 예를 들어서 하버 궁이 있을 때는 B를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B러시를 뛸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저지를 사는 거랑 내 쪽으로 제발 한 번 와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지를 사는 거와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런 데스들이 쌓이면 사람이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감정적으로 게임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상대한테 더 잘 읽히면서 게임이 점점 더 말려가는 거 있죠. 자, 이번에 1대1 교전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 건데요. 자, 5대2 상황이고요. 3대3 상황에 지금 Z가 혼자 B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사이퍼 세팅이 있는데 이제 좀 망설이고 있죠. 사이퍼 위치가 찍히자마자 교전을 같이 해주려고 들어갑니다. 30초 남았습니다. 함정을 깨고 함정도 깨고 백사이트 있는 걸 봤죠. 그렇기 때문에 그쵸, 백사이트를 째면서 나가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맵리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방안이에요. 사실 이 Z가 죽으면서 죽고 난 뒤에 백사이트에 있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레이나가 못 봤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자, 지금 키를 했고 무시를 눌렀죠. 그럼 이때 뭘 해야 되냐, 이때 맵을 보는 겁니다. 맵을 보시면 망대에 하나 찍혔죠. 내 거야. 그리고 망대에 있던 애가 내려왔고 지금 시간이 20초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친구를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설 페이크를 한번 주고 나가서 이 친구를 잡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왜냐면 지금 KO가 없기 때문에 둘 다 오면은 양각으로 싸워야 돼서 훨씬 더 불리해질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Z는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자, 페이크를 한번 주고 보시면 못 잡았죠? 그리고 와이드를 긁다가 이제 상대한테 죽어버렸죠. 여기서 아쉬운 게 뭐냐면, 자, 상대방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설 페이크를 한번 주고 이렇게 Shift를 누르면서 추춤 나가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나가야 됩니다. 과감하게 나가서 이 상대방 헤드에 그 내 에임이 정확하게 올 때까지 무빙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쏘는 게 아니라, 자, 한번 주고 계속 이제 이때는 걷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Shift를 누르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가면서 빠르게 상대방 헤드에 닿을 때까지 에임을 놓고 잡은 다음에 바로 1호 무시로 빠져나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이제 클러치를 하기가 훨씬 더 용이합니다. 이 레이나기 때문에 레이나에다가 이제 궁까지 쓴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자신감을 갖고 게임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잡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는 너무 유리한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 팀 또 백업 왔지? 거기다가 이제 얘 설치까지 못한 거 알았고 15초밖에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레이나가 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방금 전까지는
이 설치하는 레인 한번 잡아볼까라는 생각으로 들어왔지만 지금부터는 제트가 제대로 안 싸워줘도 게임을 이기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올 걸 미리 대기하고 있죠. 절야광 발성. 이게 이런 것들이 좀 아쉽다는 거예요. 무빙을 칠 때 그러니까 좀 자신감 있게 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레이나는 얘를 못 잡으면 내가 죽는다라는 마인드로 싸우시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초탄이 정말 중요한 거고 벤달을 많이 쓰는 이유가 이제 한 명을 잡으면 이제 트레이드를 안 나고 이제 무시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게 레이나의 큰 장점이잖아요. 그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는 게 좀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게임은 이제 브리즈는 아쉽게 졌는데 제가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최근에 아시아 서브를 하면서 이제 제 영상을 올리진 않았는데 지금 일단 다이아까지는 찍었단 말이죠. 그래서 골드 플레이 구간에서 가장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일단 다들 총은 잘 쏩니다. 예, 진짜 거짓말 아니라 저는 기본으로 골드만 가도 진짜 헤드를 굉장히 잘 써요. 헤드도 잘 쏘고 무빙도 잘 치고 다들 잘합니다. 근데 골드 플레이 구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연계가 안 돼요. 스킬 연계가 안 돼요. 스킬 연계가. 그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좀 높은 구간의 게임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지켜지는 것들이 있어요. 사이퍼가 캠을 달아서 이렇게 전진을 확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들어갈 때 소발 백사이드 리코드 받고 드론으로 확인한 다음에 연막 대시로 제트가 각을 벌려주고 그 뒤에서 레이나가 눈총을 쓰면서 팀원들이 함께 진입해 나가는 이 이상적인 스킬 연계의 조합이 보통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항상 느낀 게 뭐냐면 골드 플랫쯤 되면은 총을 자기가 잘 쏘니까 스킬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쓰긴 쓰더라도 좀 효율적이게 쓰지 않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앞으로 티어를 올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레이나 같은 경우도 스킬 활용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스킬 활용이 정말 좀 중요한 경우도 많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레이나의 진짜 무서운 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상대방이랑 무조건 이기는 싸움을 할 수 있는 레이나가 진짜 좀 무서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상대가 내 앞에 있는 거 알았잖아요. 눈총을 깔고 내가 눈총을 쏘는 동안 얘 머리를 정확하게 쏠 수 있는 그 레이나가 진짜 무섭거든요. 이제 거의 핵 만난 것처럼 답이 없어요. 그런 레이나르들 만나면. 그래서 어떤 걸 연습을 하셔야 되냐면 이 눈총을 어떻게 하면 상대가 깨기 힘들게 깔까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무빙을 치면서 상대방의 헤드에 정확하게 이 내 에임이 오는 순간에 쏘는 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말로는 좀 이해가 될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이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 초월자까지 그냥 가거든요. 진짜 이게 그만큼 레이나를 하는 사람들은 이 눈총을 깔고 정확하게 상대방의 헤드에 왔을 때 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되면은 실력이 진짜 비약적으로 늘어버려요. 그래서 스킬 활용도 좀 중요하고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에임 트래킹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니까 이런 걸 중점적으로 연습을 좀 해보시는 걸 좀 추천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게임에 좀 말리시더라도 좀 즐겁게 게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